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크게 대답하세요.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온 가정들이 다 행복해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행복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정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떻습니까? 하면 행복합니다 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네, 행복하다고 하면 다 행복하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래전 한국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어떤 어머님이 사남매가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43살이 되어가지고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좀 창피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떼어버리려고 했어요.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60, 70년 전이니까 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톡한 식물에 즙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부엌에 기절해가지고 몇 시간 쓰러져 있다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넘어서 가지고 가까스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나는 무슨 얘기가 그렇게 서로 이긴가 했어. 그래서 저는요, 태어나기 전부터 사선을 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병원이 없던 시절에 살아오셨던 걸 나는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오늘날 같이 병원이 있었다면 제가 햇빛을 볼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개한 시대에 살았던 것을 나는 감사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저는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내 아내가 아닌 한 여인의 품속에서 내가 보낸 일이 있어요. 어느 시기냐? 바로 그건 내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예요. 놀라지 마세요. 괜히 내 아내 아니라 이것도. 네, 그 어머니 지금 생각하면은 저는 가슴이 찡해요. 여러분들 자녀 있으시죠? 그렇죠? 네.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 어머님이 나를 그 사랑한 것을 보면은 정말 가슴으로, 정성으로, 사랑으로 그 막내 아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지금 생각하면요. 가슴이 찡하고 가슴이 메어와요. 그리고 그 어머니 마지막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를 잠깐 짓고 있었어요. 어느 대학교 전액장학생으로 이렇게 갔다가 신체검사 떨어져갖고 그 국비장학생인데 떨어져갖고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제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때 돌아가셨어요. 형들을 다 물리치고 제 손을 잡더니 뭐라 그런 거니? 상달아, 너는 집을 떠나. 마지막 유언이 그거예요. 상달아, 너는 집을 떠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쌀 한 가마의 값을 가지고 서울에 와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다시 인생을 시작했던 것이죠. 5월에 그 가정의 달이 되어가지고 어버이 노래를 부르면 전 3절까지 다 몰라요. 3절 부르다가 가슴이 메워가지고 더 이상 부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어머니가 참 그리워요. 그렇죠? 여러분 어머니 하면 뭐예요? 아버지와 또 다른 그 가미가 있죠. 그렇죠? 네. 찡하죠. 그렇죠? 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어머니. 어머니. 어떠세요? 그렇죠? 네. 그 애잔한 그 어머니. 지금도 보고 싶은 그 어머니. 내가 어려서 말썽을 좀 부리고 정말 그랬는데도 그 어머니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했던 그 어머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새같이 그 의학이 발달했더라면 저는 세상에 빛도 못 본 사람이에요.
아이들 나는 많이 나라고 하고 싶어요. 맞아요. 요즘엔 어때요? 출산율이 너무너무 낮잖아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나라 출산율이, 가임 여성 한 명당 1.12명,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낮아요. 근데 여러분, 다산해서 아기가 많은 게 좋아요? 아니면 아기가 없는 게 좋아요? 그래요. 여러분, 소기업이 좋아요? 대기업이 좋아요? 대기업이 좋죠. 그런데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족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9.11 테러 아시죠?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 미국에서 이상한 하나의 새로운 가치관, 아니죠. 새로운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런 가치관이 생겼어요. 뭐예요? 가정의 소중함.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들이 전부 사회적인 분위기로 퍼져가지고요. 요즘엔 아이 많이 낳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 딸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둘이에요. 근데 아이를 다 힘들게 낳았어요. 빨리빨리 안 생기고 그래서 애를 쓰고서 낳았는데 지금 세 번째 아이를 또 시도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고 뭐 약 먹고 그러면서 또 가지려고 애를 써요. 근데 우리 아이가 힘들게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뭐냐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도 아이를 보면 갑자기 힘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전화해서 우리 아이가 힘이 들어있거나 그 목소리에 굉장히 피곤해 있거나 아니면 처져 있을 때, 다빈이 어때? 그러면 애가 갑자기 막 다빈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인이는 그러면 더 신이 나서 막 얘기하면서 힘을 얻어요. 자식은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건데 우리가 좀 많이 낳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예수 믿는 많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사회에도 기여하고 우리 가정도 행복을 누렸으면 참 좋겠다. 아들 낳기를 바라요? 딸 낳기를 바라요? 저는 뭐든지 좋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그게 얼마나 잘한 건지 몰라요. 딸이, 우리 미국에 있는 딸이. 우리 걔는 아들만 둘인데, 정말 딸 낳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네. 딸이 우대받는 시대가 옵니다. 실은요, 이 아이들이 많으면요, 사회성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많을 때 이렇게 부딪히고 자라면 사회성이 좋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 인간관계가 참 좋아져요. 저도요, 4남매, 5남매의 막내이기 때문에 형이 있어요. 형이 3명이나 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우태형과 3살 차이예요. 자랄 때, 초등학교 때 형한테 한번 해보려고 대들었어요. 대들었다 그냥 죽게 터졌어요, 그냥. 한번 터지고 보니까, 형한테는 다시 덤비면 안 되겠구나. 그다음부터는 다시 안 덤볐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많으면은 이 부딪히면서 자라다 보니까 사회성이 좋아갖고 사회생활도 그런데 인간관계가 참 좋아져요. 또 그뿐이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참 못했거든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 꼴등해서 진짜 헤맸어요. 그러면 그때 공부 잘 못하면요. 왕따 당하기 딱 좋아요. 그런데도 누가 나를 건드렸다가는 무시했다가는요. 국물도 없어요. 왜? 형들, 누나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조금 잘못 보였다는 국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고 좀 부족해도 어깨 쫙 펴고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나를 막 격려를 해줬어요. 그 서투른 것도 다른 놈들은 공부 못해도 괜찮아. 공부 잘하지만은 얘 하나는 공부 못해도 괜찮아. 그냥 농사지면 돼. 하면서 그냥 무조건 격려했어요. 그것이 나에게는 엄청난 인생에 지금 살았는데 자신감이 있고 그런데 격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게 되면요. 사회성도 좋아지고 왕따 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들 아이들 안 낳기 때문에 이건 쓰나미보다 더 큰 재앙이에요. 왜? 지금 아이 낳지 않는 그 재앙을 지금 젊은 세대가 늙었을 때 그것을 다시 또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왜 아이 낳는 전도사가 되셨어요? 지금 이 CBS가 아이 낳는데도 기여를 해야죠. 그렇죠? 이게 국가를 맞아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가정이라는 것, 특별히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의지가 되고 그치요. 그리고 여기에 가정이 사랑의 충전소가 돼야 되는데 애 한둘 키우면 너무
이기적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아이만 많이 낳는 걸 굉장히 강조를 이제 많이 했네요. 이 장가 이렇게 딱 보내놓고 보니까요. 시가집 갔다 오면서 부부가 싸워요. 왜 싸울까요? 시어머니가 사랑으로 한 얘기 하나하나가 그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간섭 같아가지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차에서 싸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가면서도 싸우지요. 세상에 얼마나 눈치 없는 남편인데 이제 둘이 가는 거예요, 시골에. 그런데 거의 집에 다 가갔어요.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전화, 엄마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엄마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엄마, 나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된장찌개 그거 있잖아. 그거 맛있게 끓여 꼭 놓으세요. 이 사람이 끓인 건 엄마 못 따라가. 갑자기 아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입이 딱 다물어졌어요. 그동안 룰루랄라 노래 부르고 내려오다가.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니까 얼마나 좋아. 엄마는 당신 아들 보니까 너무 신났잖아요. 아, 왜 입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이제 그래가지고 막 엄마 보니까 너무 신나는 거야. 엄마가 오자마자 그냥 따끈따끈한 밥에다 된장찌개 딱 끓여가지고 이제 내줬어요. 너무 맛있는 거야. 여보, 당신도 먹어봐. 안에 딱 입 다물고 된장찌개 손도 안 가는 거야. 니나 먹어라. 왜 안 먹냐? 정말 우리 엄마 끓이는 거 이렇게 맛있는데 너 왜 안 먹냐? 왜 안 먹었을까요? 벌써 갈 때부터 기분이 나빴어. 세상에 내가 그렇게 해줘도 맛있다는 말 한 번 안 하더니 그거 시골 된장 텁텁한 거 그거 맛있다고 속으로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남편이 좀 지혜가 없었잖아. 그치요? 그래서 말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좀 그게 심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아내의 기분도 좀 생각하면서 말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실은 이런 말이 있죠. 추남은 봐줄 수 있지만은 마마보이는 어때요? 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참 효자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인데 효자 남편하고 살기 힘들다, 쉽다? 힘들다. 힘들어요? 네. 효자 남편인데 효자 남편하고 살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렇죠? 아까 이제 엄마, 그렇죠? 그 마마보이들 정말 살기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부모로부터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다 그랬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 네, 그렇게 그러니까 말하고 부모로부터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렇죠? 이게 부모를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들이 많습니다. 고부 갈등의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촌 공통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와가 왜 장수인지 아세요? 왜 장수했을까요? 몰라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또 시어머니.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걸 또. 맞아요. 시어머니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기 때문에 고부 갈등이 없어가지고 장수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고부 갈등은 지구촌 모두의 문제예요. 정말요. 정도의 문제뿐이에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남편이 자기 부모로부터 떠나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젊은 남편들 어때요?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젊은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난 잘 모르겠어.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고 얘기하자. 뭐든지 이렇게 하면서 아내의 얘기보다 엄마의 얘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정말로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떠나야 하고, 지정학적으로도 떠나야 하고, 경제적으로 떠나야 하고,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살면서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 살면서도 못 떠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로부터 떠나는 것이 원리예요. 고부 갈등이 생기면은 가장 괴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고부가 아니에요? 남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중간에서 고부간에 화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 화해가 될 수가 없어요. 화해되는 방법은 뭐냐? 남편이 아내 편이 먼저 도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내 확실하게.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편이 확실하게 되어주면은 무슨 말을 들어도 서운하지 않아요. 근데 남편 하나 믿고 왔는데 남편마저 집안 식구들 눈치 보고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서러워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들어도, 오해하지 않을 소리도 들어도 서운하고 감정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고부 갈등 날 때 그걸 푸는 열쇠는 뭐냐? 기가. 먼저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뭐냐? 한번 따라하실래요? 부부는 편 들어주는 것이다. 부부는 편 들어주는 것이다. 내 남편이 내 편 들어주면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좋죠. 좋죠? 그러면 부모님한테 더 잘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제 친구가요. 굉장히 효자 남편하고 살아요. 지금도. 진짜로 그런 효자는 거의 없을 정도예요. 딱 퇴근하면 제일 먼저 어디 가게요? 어머니 방에 가서 인사부터 드려요.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이 나쁘겠어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이 남편이. 그럼 남편이 퇴근해요. 아내가 당신 이제 오세요? 그러면 딱 먼저 이렇게 여보, 나 어머니 방에 갔다 올게.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딱 그 얘기를 살짝 빨랑 딱 하고 어머니 방에 가서 인사하고 이야기 좀 하고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 어떻겠어요? 어머니 방에 가 있었어도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해. 그런 마음이 확신이 마음속에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는요, 그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 하기에 달린 것 같아. 고부간의 문제는. 그치요? 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떠나야지만은 부모도 자녀로부터 떠나는 것이 필요해요.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내가 어떻게 키우는 자식인데 지가 들어와서 호강을 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그래요. 제가 아니 지금까지 돌봐주던 그 자식 팬티 안 빨아주고 양말 안 빨아주고 아침에 안 깨우는 것만도 감사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시어머니가 생각한다면 그건 시어머니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결혼시키는 다음에 아들, 딸을 리모트 컨트롤해요. 리모트 컨트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고부 갈등은 분명히지만은 자녀들의 사랑과 화평이 깨져요. 결국 자녀들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영향이 어디로 오는지 아세요? 그게 부모한테 와요. 그러니까 자녀의 부부간의 사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부모한테 효도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공직자에 계시는 분인데 상당히 중요한 요직에 계시는 분이에요. 어머님과 지금 별도로 이렇게 사셨을 때요. 근데 이제 너무나 연노시기 때문에 이제는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모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사코 자기 아내가 모실 수 없다고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못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고 저한테 상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고부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고부 갈등이 생길 때 선생님은 누구 편을 드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보기에 분명히 자기 아내가 잘 못 온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 편을 들 수밖에 없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세요. 고부 갈등이 생길 때 내 남편이 엄마 편을 드는데 지금은 한 집에 안 살아도 참 고부 갈등이 있는데 한 집에 산다고 할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고부 갈등뿐이 아니고 부부 갈등도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참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먼저 당신이 아내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태산이 무너지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더라도 내 남편은 확실히 내 편이야. 그리고 나를 사랑해줘. 나를 인정해줘. 이것이 확실하다면 무슨 말을 들어도 손오지 않아. 그러니까 먼저 하나가 되라. 그 기간을 한 1년이든 6개월 잡아라. 그래서 먼저 아내와 하나가 된 다음에 그때 이 얘기를 해보라. 그분이 어머님을 모셨겠어요? 안 모셨겠어요? 모시게 됐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모시게 됐어요. 한 번은 어떤 또 공직자예요. 그분도요. 상당히 얘기를 하면은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책이에요. 그분이 한 번 이렇게 오셨는데 며느리가 죽어도 이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 근데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 아들이 잘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자, 여자의 차이도 설명해주고, 지가 나오는 책도 하나 주고, 테이프도 주고, 그래가지고, 가서 며느리한테 주고, 또 다시 한번 조금 잘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가서 이제 설득을 시켰는데, 몇 개월 동안 괜찮았어요. 또 찾아온 거예요.
이제는 정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이렇게 했어요. 남자분이 시아버지인데 가서 이렇게 하세요. 내가 보기에도 내 아들이지만은 저 녀석이 못돼 먹었다. 하는 짓이. 그러니 네가 살기 얼마나 힘들겠냐. 나는 네 그 심정을 내가 공감해갖고 이해가 간다. 정말 못 살겠다. 정말 더 이상 못 살겠다면은 그러면 더 이상 나도 이제 말리지 않겠다. 헤어져라. 헤어지는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헤어지지만은 나는 내 자식 안 따라하고 나는 못 따라가겠다. 그 며느리가 어떨 것 같아요? 감격을 먹었어요. 감동을 먹어가지고 결국은 그 며느리가 마음을 바꿔먹고 다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편이 쥐어줄 수 있다는 사람이 확실하게 있다면은 어렵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집안들은 어때요? 연합군으로 덤벼요, 그냥. 그런 경우도 있어요. 며느리 하나 데려다 놓고 시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그 이모들이 다 때로 몰려와서 막 며느리 야단치고 그러면 며느리가 살고 싶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우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 신우이면은 옳게 가서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렇게 하더라도 이해를 시켜서 그걸 좀 말려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화해자가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시어머니가 됐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며느리한테 다른 거 바라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우리 아들 아침밥이나 좀 굶기지 않고 먹여서 보내줬으면. 아마 제 얘기에 공감하시는 시어머니들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우리 며느리가 오라요, 어머니. 제가 잘 해먹일게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며느리한테 아이 저 밥이나 꼭 챙겨서 먹여 보내라.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속으로. 별 걱정을 다 해요. 뭐 이러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설마 하니 제 남편 굶겨 죽이겠어? 하지 말자. 일체 아무 말도 하지 말자.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나는 그냥 네가 행복한 게 제일이다. 너 행복하기만 바란다. 네가 행복해라. 다른 거 하나도 원하지 않아. 요즘에 어떨까요? 제가 어떨까요? 제 사이가 좋을까요? 별로 안 좋을까요? 원칙을 정했어요. 그래. 내가 며느리를 새로 봤으니까 내가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하리라. 며느리 앞에서. 그래야 되겠어요, 요즘에? 난 정말 옛날 시어머니들이 너무 존경스러운 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며느리한테 했는지 모르겠어. 막 시집살이 시키고 말이야. 밥해라, 빨래해라, 뭐 잠도 안 재우고 어떻게 했을까? 노하우 배우고 싶어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맞아요. 그래요. 우리는 정말 효자, 효부를 다 원하지만 그 효자, 효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부모가 효자, 효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진짜로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부모가 돼야 된다. 요즘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결국 시집 온다는 것은 모종과 똑같아요. 그렇죠? 다른 환경에 살다가 이렇게 모종이 딱 왔는데 거기다 물도 주고 또 거름도 주고 벌레도 잡아줘야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시집 온 사람 아직 타도 아직 자리도 안 잡았는데 그냥 연합군으로 덤비니까 이제 상처가 되고 그래서 제 아내가 뭐라 그러는군요. 며느리한테 그랬어요. 야, 네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 그게 제 아내가 맞아요. 내가 얘기했어요. 저는 정말 굉장히 야갔죠, 제가. 왜냐하면 우리 며느리가 행복해야지 누가 행복해요? 우리 아들 행복할 거 아니야. 아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지. 또 내가 행복해야 제 남편도 행복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멀리 포석을 두고 그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근데 그게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가 여러분의 인생 선배예요. 사회에서는 1년 선배도 대선배잖아요. 근데 30년 선배면 이건 하늘 같은 선배인 거라. 그러면 하늘 같은 선배를 우리가 당연히 모셔야지. 이런 마음이 또 며느리로서는 필요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는 편들어주는 것이다. 그렇죠? 네. 이 편들어주는 사람이 하나 확실하게 있다면요. 어렵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시집 왔는데 아는 사람이란 뭐예요? 남편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요, 제가 가끔 제 아내를 이렇게 따라다니면 왜 이렇게 따라다니냐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니? 그러면은, 아니, 집안에 아는 사람이 당신밖에 더 있어. 그래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집안끼리 서로
가정에서 편들어준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실은 이 명절 같은 거 치르면서 명절 증후군들을 많이 알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명절 때 가고 싶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또 갔다 오다 그냥 싸우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명절날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제 양성평등세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가댁에서만 뭐 이게 그 차례를 지낸다든지 뭐 어떤 순서들을 갖을 것이 아니라 오후에는 며느리를 친정집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들이 지금은 꼭 필요해요. 그 흔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잘못해 준 것은 용서가 되는데 친정한테 못해 준 것은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시가댁에는 갈비짝을 보냈는데 친정에는 달랑 뭐 하나 보내요. 사과 한 글자 보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평등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부터도 우리가 평등한 것이 평등이에요. 그냥 평등을 뭐 부르짖어 드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도 며느리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앞으로 또 시어머니가 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곰 같은 며느리가 좋겠어요? 여우 같은 며느리가 좋겠어요? 아이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우 같은 며느리예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여우 같은 며느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우 같은 며느리가 된다면 정말 시어머니하고 관계도 굉장히 좋잖아요. 제 남편이 옛날에 제자 한 명이 찾아와서 굉장히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 요즘에는 굉장히 갈등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했는데 그러냐? 제가요 마음을 바꿨거든요. 그냥 시어머니한테 그냥 가서 살랑살랑 얘기하고요. 좀 한가할 때는 시어머니 무릎도 베면서 어머니 무릎 베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좋다. 이러면서 여우짓을 좀 했다는 거예요. 알랑방구. 그랬더니 정말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얼마나 이렇게 그냥 어머니 하시는 건 뭐든지 맛있어요. 어떻게 잘하세요. 다음에는 꼭 배워야지. 막 이러면서 여우짓을 했더니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 누가 할 탓이에요? 그냥 내가. 여러분 남편들이 친정 말뚝에 절하나요? 어때요? 그러면 친정 말뚝에 절하게 하려면 누가 잘해야 돼? 내가 이쁘게 보여야지 친정에 와서 말뚝에 절하지. 절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심통 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여우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여우가 됩시다. 누구한테나. 저도 지금 이렇게 여우같이 하는데 정말 안 되는 건 제 남편한테 못하는 거. 이건 정말 문제긴 문제예요. 여러분 남편들은 여우 같은 아내를 원할까요? 곰 같은 아내를 원할까요? 그래. 여러분 여우예요? 곰이에요? 됐어요. 정말 다 여우같이 됩시다. 자, 여우가 됩시다. 네, 그게 좋고. 실은 우리가 그 말 같은 것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갈등들이 참 많이 돼요. 싸울 때 보면은 이제. 근데 특별히 이제 싸울 때 처갓집 이야기를 거론한다든지 또 시가댁 어른들을 이야기한다든지 이 피부치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인격에 손상이 가요. 상처가 돼요. 무시당한 것 같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그 상처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피부치에 대해서 얘기 않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말 때문에 실은 실수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어때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다 말에서 시작되죠.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부부는요. 아내가 남편한테 늘 하는 말이 당신이 뭐 한다고 그래. 가만히 있어. 늘 그랬어요. 당신이 뭐 한다고 그래. 남편 무시하는 말투. 이런 거. 당신이 뭐 한다고 그래. 늘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죽게 됐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죽게 됐어요. 생략해서 하니까. 죽게 됐어요. 근데 의사가 이제 가망이 없다고 다 했어요. 이제 끝났다고. 그냥. 그러니까 막 울었어요. 아내가 막. 울으니까 나 괜찮다. 눈 뜨고 눈 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갑자기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뭐 한다고 그래?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지.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습관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잘못돼가지고 갈등이 되고 상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젊은 세대들한테 가서는 남자들을 많이 세워주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이 추락하기 때문에 남자들을 좀 많이 세워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그 중년 세대 이상은
압박과 서름에서 여성들이 살았어요. 그렇죠? 압박과 핍박에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중년세대 이상에서는 남자들이 좀 숙이라고 그래요. 이게 술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주제도 파악 못하고 계속 또 큰소리 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이제요. 그러면 늙어서 보자고 그래요, 이제요. 저도 그러거든요. 늙어서 보자고. 그래서 실은 우리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울 것 같아요? 예? 어때요? 세상에. 안 싸울 것 같아요? 어때요? 제 남편 굉장히 나이스할 것 같아요? 나이스한 정도가 아니지 뭐 그냥 아, 자상한 사람일 것 같아요? 보세요. 다 증인들이 다 있잖아 이게. 한번 살아보실래요? 아, 정말 힘들어요. 맞춰 살기 힘든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우리요 강의하러 가면 날 또 싸웠어요. 한번 지방에 이렇게 강의를 하러 가는데 그 비행장까지 이렇게 가는데요. 차에서 그냥 입다 큰 소리 치고 싸웠어요. 그냥. 원인은 제가 제공했어요. 제가 잘못했거든요. 근데 부부싸움의 원인 제공은 누가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싸움을 걸어요? 누가 먼저 싸움을 걸어요? 여자가 다 걸지. 그렇죠? 여자가 걸지요? 예, 여자가. 나 걸어요. 진짜 내가 싸움 걸어본 일이 없어 진짜. 걸어볼 이유가 있어야지 내가. 근데 원인 제공은 누가 해요? 그치요? 전부 제공을 저한테 해요. 그렇게 돌아가요 또? 그런데 정말 대들고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면 보통 병 걸리는 비율이 4분의 1도 안 된대요. 심장병도 못 대들고 속으로 서로 사귀는 이런 사람이 4배가 더 많대요. 고혈압도 훨씬 많아진대요. 그래서 적당히 때때로는 이렇게 한 번씩 부딪혀 주는 것도, 그리고 아내가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또 이 말 듣고 괜히 가서 남편하고 싸움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그럴 때만 그러라는 얘기지. 그래서 한번 크게 한번 싸워본 적이 있어요. 한번 따라오세요. 싸우며 삽시다. 싸우며 삽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평화를 주러 온지 아십니까? 싸움 붙여 왔어요. 싸우는 거 좋아요. 그런데 안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싸우세요. 싸우되 잘 싸워야 해요. 여러분 혹시 부부 싸움 해보셨죠? 네. 근데 싸우니까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이게 두 가지예요. 두 개 다가 답이야. 어떻게 싸우면 참 가까워지는데 어떻게 싸우면 진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싸우면 가까워지고 잘못 싸우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긴 싸워야 되지만 잘 싸워야 되겠어요? 못 싸워야 되겠어요? 근데 잘 싸우는 방법 알고 계세요? 정말로 모르세요? 네. 아이, 다 여우 같다며. 아니, 여우는 싸움도 여우같이 해야 되잖아. 그래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게, 아까 잠깐 그 시댁 친정 얘기 나왔지만, 피부치 얘기 하지 않은 거. 두 사람의 관계만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심히 하는 꼴이라니. 야, 그 처제 하는 꼴 봐. 네 처형? 그 말도 안 된다. 뭐 이러면서 하면 완전히 나를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치명상이 되거든요. 피부치는 거론하지 말자. 또 폭력이나 폭언을 하지 마요. 특별히 폭언, 우리 잘 못난 부부야.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 만났어. 우리 찢어지자. 이런 얘기를 우리 이혼하자. 이것은요 극단적인 말이에요. 이건 아주 치명적으로 나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도 이 말은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절대로 안 돼요. 이 말은 어떠한 경우도 끌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말로써 폭력 이상의 그런 그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도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그때 그 문제로만 싸우자. 지금 일어난 그 사건 하나만 갖고 싸우자. 저희한테 이제 이렇게 부부가 상담을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부터 말을 시켜봐요. 그러면 남편은 지금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요 며칠 동안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갈등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그다음 얘기해요. 아내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옛날. 내가 시집 왔을 때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맨날 아내들은 똑같은 레퍼토리로 시집 왔을 때부터 얘기하니까 남편이 미치는 거야. 남편은 지금 문제 옛날 거 다 잊어버렸어. 또 하나 신기한 거는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역사적으로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요. 그냥 히스토리칼 해서. 난 근데 정말 남자가 정말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나한테 그렇게 상처도 많이 주고 정말 얘기를 많이 힘들게 했으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내가 언제 그랬어? 난 다 잊어버렸어. 아, 진짜 기억이 없는 것들 얘기해. 아니, 완전 모르쇠야. 그러니까 더 답답하고 더 약 오르고 더 속상한 거야.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실제로 남편들은 이걸 다 진짜로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일부러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다 잊어버리더라고. 그런데 그걸 자꾸 끄집어내니까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이제 싸울 때 지금 벌어진 그것만 갖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는 묻지 마세요. 맞아. 과거는 묻지 말고 지금 것만 갖고. 24시간이 지나가면은 공소시효가 소멸돼. 그러니까 그날 있었던 그 이야기만 하지 이렇게 과거를 짚어가다 보면요.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나가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만 하세요. 또 거기다가 또 뭐냐 하면 지금 있는 이거에다가 또 하나 다른 거 또 껴. 옛날에 뭐 잘못됐던 거 또 껴가지고 막 3개, 4개가 문제가 복잡해져요. 여러분 극장도 16극장에서는 영화 몇 편 해? 한 편이요. 36극장에 몇 편 해요? 동시상영. 바로 동시상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으로 싸우는 사람은 삼류 인생이 싸우는 거야. 맞아요. 그렇죠? 그때 그 한 가지 끌을 하세요. 왜 그러는 건요? 이 부부싸움 할 때 대개 보면은 90%의 감정을 축적해놔요. 과거. 감정은 쌓여요. 저축돼요. 따라서요. 감정은 저축된다. 감정은 저축된다. 그러니까 상처받았던 걸 감정이 저축되었다가 90%를 딱 쌓아요. 쌓아놨다가 싸움이 붙을 때 뭐냐? 현재의 이 사건은 10%밖에 안 돼. 과거에 그 쌓인 감정이 거기다 이제 얹혀갖고 이제 말을 던지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싸울 때도 그 사건으로만 싸우고 저 사람이 왜 신경질 내고 화를 내는지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하세요. 자꾸만 그리고 그걸 눌러. 자꾸만 그걸 계속해서 그렇게 시비 걸어봐야 도대체 남편은 거기 알지도 못하고 다 까먹어버린 건데 나 혼자만 안타까운 뭐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더 악감정만 더 생기게 되니까. 상대방이 열 팍 나가지고 한마디 탁 해지면 우리 오장육부 뒤집히죠. 그렇죠? 네. 그런 때 맞받아야죠. 그렇죠? 아니죠. 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받으면 이제 말싸움이 돼.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구나. 저 인간 또 골랐구나. 구나구나. 그쵸? 그렇게 하면서 그냥 쭉 들어주세요. 쭉 들고 다 얘기하면은 감정이 스팀 아웃이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 싸울 때 같이만 이제 맞장구를 안 치면은 싸움은 그냥 끝나요. 그런데 맞장구 치기 때문에 싸움이 이제 악화되고 너 죽고 나 죽자. 무찌르자 오랑캐. 그래서 그냥 막 가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장외 게임 하지 말자. 예. 둘이서 부부끼리 싸웠으면 그것을 끝내야 돼요. 근데 친정으로 가겠다. 나가겠다. 나가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엄마한테 간다. 특별히 요새 젊은 남자들 말이에요. 우리 엄마한테 가면 안 되죠. 아내하고 끝까지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친정 가면 안 돼요. 둘이서 죽기 살기도 하든지 거기서 끝내든지 이래야 돼요. 그래서 왜 권투 선수도 어때요? 링 안에서 싸워야지. 링 밖으로 나가면 뭐야? 반칙이죠. 지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집 안에서 해결하자. 그런 원칙을 정해야 돼요. 또 자녀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싸울 일 있을 때 어떤 경우도 자녀 앞에서 싸우거나 언쟁을 하지 마세요. 싸울 일이 있으면은 자녀들을 내보내고 싸우세요. 왜냐면은 자녀 앞에서 부모가 싸우면은 우리 때문에 싸우는구나.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일방적으로 한쪽이 이기고 지는 것을 보면서 한쪽이 당하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내가 복수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1시간이나 2시간 지나고 보면은 자기가 복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혼란이 와요. 그래서 아이들의 정서가 망가지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자녀 앞에서 싸우지 말고 그다음에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끝을 내세요. 그냥 돼지같이 쭉 내밀고 잠자리에 들어봤던들 내 건강만 나빠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끝을 내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부부싸움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리가 슬쩍 닿았어요. 어떻게 해요? 확 차버려요? 왜요?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 맞아. 진짜. 그러니까 아마 자존심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부간의 자존심 부려서 뭐겠어요? 부부간에 부리는 자존심은 자존심이라고 그러지 않고 쫀심이라고 그래요. 쫀심. 그러니까 부부간에 조금 내가 감정이 상했다 하더라도요. 남자들은 특별히 또 자존심에 목숨을 걸어요. 근데 아내들은 뭐에 목숨을 걸어요? 사랑의 목숨을 걸죠. 그렇죠? 걸어요. 예. 그러니까 아내들이 사랑에 목숨을 건다면은 남편들은 자존심에 그 쥐끝 많은 그런 그 자존심에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잘못했다고는 잘 안 해요, 이게 남자들이. 그런 때 약이 오르지만은 조금 여우같이 하면서 아내가 다가오면요. 남자 하나같이 다 풀려요. 남자들 참 단순해요, 아주. 맞아. 그래서 그런 면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부는 이렇게 그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엉키고 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부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싸우라 해요. 잘 싸우면은 가까워져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내들 말 가운데 당신은 언제나 항상 맨날 또 이런 말을 빼야 돼요. 이런 단어는 완전히 빼야 돼요. 여러분 말 속에서 평상시에 이런 말은 어때요? 당신 또 늦었어. 맨날 늦었어. 하는 꼴이라니. 이런 말들은 우리가 정말로 삼가해야 돼요. 안 하겠다고 지금 결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 하잖아요. 하지만 막말 안 하겠다고 결심하셔야 되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싸움 하려고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면 더 극나, 어떻게 하면 더 자존심을 핥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막 그렇게 나쁜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럴 필요 뭐 있어요. 평생 안 볼 거 아니고 아무리 왼수지만 또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또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가는 말을 안 하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요. 남편 있게 만나니까 말이 없어요. 아주 듬직해요. 그 말 없는 사나이고 결혼했고 사는 아내가 행복하겠어요? 불행했어요? 아니 근데 불행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 듬직한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말 없는 그 사나이 예, 뭐 8시 그렇죠? 통근길에 말 없는 그 사나이 다 근사하게 보이잖아요. 그건 노래죠. 그렇죠? 노래. 그런데 이 대화 경색증에 걸리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데요. 우리가 그 대화에서 남자들은 뭔 거냐지요. 일반적이고 아주 거시적인 것들을 얘기해요. 크게 그냥. 그래요. 그냥 막 여자가 보면 굉장히 허풍 떠는 것 같아요. 여자는 어때요? 허풍이 아니고 뻥이에요, 뻥.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사실적이고 굉장히 스케일이 작잖아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여자들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또 말할 때 보면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인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정생활 하는데 무슨 뭐 세계가 필요하고 무슨 뭐 사회적인 그렇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이고 좀 친밀하고 이런 대화를 원하고 친밀한 게 아니고 스캔들이고 가십이고 그런 것을 얘기해 주지. 그렇죠? 이런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약간 뻥이 들어가지고 그게 그런 것이 축이는 것이 내용을 추겨요.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이야기 길이를 추겨, 길이를 추기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남자들은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요. 문제 해결법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들은요, 아니에요. 감정 공유법으로 얘기하죠. 여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사이가 좋고 친밀한가, 이런 관계가 얼마나 좋은가, 이게 중요해요. 남자들은요, 감정 따위는 무시해버려요. 정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아, 나한테 도와달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중간을 딱 치고 들어가서, 아, 그것은 이렇게 해 하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정답을 딱 얘기해줘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요, 내 안에는 화를 내요, 화를 내. 정말 싫어요. 아니, 저는 정말 이야기를 왜 해요? 그냥 내 얘기를 좀 들어주고 우리가 감정을 서로 나누고 관계를 얼마나 잘 맺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통 이 얘기를 하는데 제 남편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꼭 빨리빨리 말해라, 결론만 말해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뭘 딱 이렇게 딱 결론을 맺어주고 뭘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너무 정답을 싫은 주면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정답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아니, 뭐가 이렇게 중요해? 밥이나 잘 먹으면 되는 거지. 저는 운전면허 시험을 한 번만에 패스를 했거든요. 저는 6번 만에 붙었어요. 그 얘기는 또 왜 안... 아,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을 6번 치는 분도 계세요. 내가 그런 분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전면허 시험 자꾸 떨어지니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4번쯤 떨었을 때예요. 퇴근하고 오자마자 오늘 어떻게 됐지? 딱 물으니까 한참 설명한 것을 들어보니까 떨어진 건지 합격을 했는지 이게 감이 전혀 오지 않아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운전면허 시험관한테 그냥 그 사람 뭐 깐깐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뭐 어떻게 막 욕을 해요. 자세히 들어봤더니 사실은 떨어진 거야. 아니, 그러면 왜 떨어졌어요? 자기가 운전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학원에 등록해 줄 테니까 다시 좀 등록하고 다시 조금 연습하고 다시 한번 시험 보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돌발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운전면허 시험관한테 욕을 하던 사람이 이제 적이 나로 바뀐 거야, 이제 완전히. 그래갖고 소리도 막 몇 옥타브 높여갖고 막 울면서 대들면서 하는데요. 나는 아내에 의해서 사랑의 권면을 했다가 욕만 그냥 바가지로 먹었어요. 아니. 내 세상에 대학교 입학 시험 떨어져서 우는 사람은 봤지만 운전면허 시험 떨어져서 우는 사람은 세상에 처음 봤어요. 아니, 저도 이제 4번쯤 갈 때니까 진짜 연습 많이 하고 갔어요. 어지간하면 붙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날따라 참 이상한 남자가 시험관이 됐어요. 굉장히 깐깐한 남자 있죠. 깐죽거리는 남자. 뭐가 기분 나쁜지 뒤에서 트집 잡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얄밉게 구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그분은 원칙에 충실한 분입니다. 아주 모범공무원입니다. 아주. 아니, 나는 그분한테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 진짜로 계속 트집을 잡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떨어졌어요. 진짜 가뜩이나 떨어진 것도 위축돼 있는데 힘든 데다가 그렇게 사람을 갖다 깐죽거리고 트집을 잡으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약이 올라가지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남편이 묻더라고요. 어떻게 됐냐고. 그러면 여자는 무슨 어법으로 얘기해요? 감정을 나누기 위해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남자가 얼마나 그 남자가 나한테 못되게 구르는지, 얼마나 약 오르게 했는지, 얼마나 깐깐한지 너무너무 얄밉다고 이제 얘기를 막 하는 중이었어요. 끝까지 안 들어요. 끝까지 안 들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딱 자르고서 이러는 거야. 당신이 실력이 부족하니까 떨어졌지. 연습을 더 해야 돼. 연습 다시 하고, 다시 등록하고, 다시 시험 보러 가. 와, 그 얘기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남편한테 막 덤볐어요. 왜? 아까 그 남자한테 못 덤볐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럴 때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진짜 약 올랐겠다. 내가 너무 약 올라가지고 왔거든. 진짜 약 올랐겠구나. 얼마나 속상했어. 그 남자 왜 이렇게 못되게 굴었대? 우리 아내 좀 잘 봐주지?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말이라도. 그런데 글쎄 정답 말해준다고 당신이 실력이 부족하니까 떨어졌지. 나도 알아요. 실력 부족해서 떨어진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가서 연습하고 또 가. 얼마나 약이 오르든지요. 뭐라고 얘기하고요? 얼마나 속상했겠느냐고요. 그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으냐고. 얼마나 약 올랐겠구나.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면허증을 줍니까? 내가 언제 면허증 달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약 올랐는지 감정만 알아주면 저는 울지도 않고 덤비지도 않았죠. 아니, 지금 면허증 따는 것이 목적인데. 절대로 아니에요. 그때 저는 여자들은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여자들은 진짜 해답이 안 중요해요. 여자들은 정말 감정 나누는 게 제일인데 남편들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편들이요. 면허증을 100번을 보건 200번을 보건 관여하지 마시고 그런 때 무조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됐구나. 억울했겠구나. 서운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명칭을 붙여놔서 따라서요. 구나구나 어법. 구나구나 어법. 구나구나 어법. 구나구나 어법. 그냥 아내가 이 얘기하는 말에 대해서 그냥 끝에다 구나구나 붙이세요. 구나구나 붙이고 안 됐구나. 억울했겠구나. 떨어졌어? 하고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줘요. 되물어. 그렇게 하면은 내 말을 들었구나. 나를 받아들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전문용어로는 반영적 경청이라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이 아내가 이 얘기를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들이요. 아내가 이야기를 하면요. 너무나 자세히 들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대충 들으세요. 왜? 자세히 들으면 벌써 정답 생각하니까. 대충 듣는데 또 그리고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으면 건선으로 든다고 구박하니까 남편들이 중간중간에 그렇겠구나. 안 됐구나. 그랬어? 이렇게만 하시면 이 땅에
전쟁은 그치고 평화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었어요? 아, 유익하셨어요? 네. 네,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끔 제 아내를 이렇게 따라다니면 왜 이렇게 따라다니냐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니? 그러면은 아니 집안에 아는 사람이 당신밖에 더 있었냐고 그래요. 이제 난 안 참어. 이렇게 속이 시원한데 내가 왜 참어? 내가 이쁘게 보여야지 친정에 와서 말뚝에 절하지. 절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신통 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여우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